엔비디아의 AI 독점이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오픈 AI, 메타, 엔트로픽 이 세 회사가 동시에 AMD에 수십조 원을 베팅했거든요. 과연 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AMD는 CPU 세계 2위, GPU 세계 2위인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핵심은 설계예요. AMD는 공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칩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도만 그리고 실제 생산은 대만의 TSMC에 통째로 맡깁니다. 제품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PC랑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라이젠, 게이밍 그래픽 카드인 라데온,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서버 CPU인 에픽, AI 가속기 인스팅트입니다. 마지막 두 제품이 지금 AMD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꿔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스팅트죠. AI 연산을 실제로 돌리는 심장 같은 칩인데요. 문제는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90% 넘게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물량은 부족하고 값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믿을 만한 2번 선택지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요. 여기서 인스팅트의 진짜 강점이 나옵니다. 바로 메모리예요. 덩치가 큰 AI 모델일수록 메모리 용량이랑 속도가 성능을 좌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스팅트가 엔비디아를 앞섭니다. 최신에 발표한 MI350 시리즈는 AMD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려나간 제품이 됐고요. 오라클은 27,000개가 넘는 노드를 인스팅트로 가득 채운 초대형 AI 클러스터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CPU인 에픽에 있습니다. 다들 AI 하면 GPU만 떠올리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서 데이터를 먹여주고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C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사 수의 말처럼 AI가 커질수록 가속기뿐 아니라 이걸 조율하는 CPU의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거죠. 그 자리를 에픽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때 인텔이 90% 이상을 쥐고 있던 서버 CPU 시장에서 2026년 1분기 에픽은 매출 기준 점유율 46%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인텔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인텔보다 적은데 매출이 더 많죠. 그만큼 비싸고 좋은 서버에 에픽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AMD의 AI 렉을 사면 GPU도 AMD, CPU도 AMD예요. 하나를 팔면 둘이 딸려가는 구조죠. 그 결과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57% 폭증했고요. 이제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샌프란시스코 이벤트에서 AMD는 두 무기를 하나로 합친 완제품을 꺼내듭니다. 바로 헬리오스죠. 이 헬리오스를 열어보면 연산을 하는 가속기, 열을 식히는 냉각기, 데이터를 담는 메모리, 그리고 신호를 나르는 광섬유까지 전부 다 한 통에 들어있습니다. GPU 72개가 들어간 완성품이죠. 그리고 AMD가 이걸 직접 조립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래, AMD는 츄렛 패커드에 맡겨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브로드컴, 마벨 같은 회사가 맞춤칩이랑 네트워크를 묶어서 함께 판매합니다. 이런 방식을 요즘 턴키 전략이라고 불러요. 고객이 그냥 키만 꼽고 돌리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AI 시장은 칩에서 렉으로 점점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이 통째로 조립해서 렉 단위의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최신 렉이랑 AMD의 렉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학습 성능은 AMD가 15% 정도 앞서고 있고요. 메모리 용량은 무려 50%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추론 성능에서는 오히려 20%가량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부처는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이 엔비디아보다 100만에서 200만 달러 정도 더 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최대 30%더 많은 AI 작업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픽도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오픈 AI랑 메타는 각각 6기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첫 물량이 2026년 하반기부터 깔리기 시작하죠. 월단은 이들을 한 세대만 쓰고 말 고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장기 고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반짝 유행이 아닌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AMD는 시장 전체가 커지는 흐름을 온전히 다 올라탑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면 GPU뿐 아니라 CPU 수요까지 함께 올라가고요. 특히 추름과 이른바 에이전틱 AI가 확산이 되면서 CPU가 먹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적의 질이 인텔과 다릅니다. 인텔은 공급 차질로 물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지만 가격을 올려서 실적을 방어했죠. 반면 AMD는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실적 개선의 핵심은 물량 증가, 점유율 확대였습니다. 원래 인텔이 90% 이상을 쥐고 있던 서버 CPU 시장에서 그 파일을 AMD가 실제로 뺏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 넘어간 점유율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버 CPU는 B2B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 채택하는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점유율 이동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는 인텔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CPU 영역에서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쪽에서 오히려 AMD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공급망이 삐걱대는 상황을 대입하더라도 AMD의 비교 우위가 드러나는 거죠. 인텔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이번에 수요일 문제로 생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결국 스스로의 기술적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생산을 TSMC에 위탁하는 AMD가 오히려 물량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니 순수하게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AMD 쪽 그림이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과연 AMD가 엔비디아의 왕좌를 흔들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2인자에 그칠지 지켜보시죠.